한 5년 전쯤에 강남 빌딩 붐이 몇 년 동안 있었잖아. 요즘 상황은 어째? 어떤 상황? 그 사람들 돈 좀 벌었냐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겉으로는 강남 건물주인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남들 따라 막차 탔다가 폭탄 맞고 있거든. 폭탄 어쩌다? 얘기 좀 해줘. 폭탄 돌리기 하다가 건물 사고 팡 터진 거지. 도대체 어떻게 터진 건지 잘 들어봐봐. 자, 현실적인 수치로 가보자. 대략 22년 당시 강남의 노년 이면도로 좀 괜찮은 자리, 대충 대지 55평, 연면적 110평짜리 꼬마 빌딩이 평당 9천 정도, 대략 100억이었어. 우와, 100억? 100억 부자네. 부자는 끝이 부자지. 근데 보통 이때 어떻게 샀느냐? LTV 80% 풀로 땡겼어. 자기 자본은 20억인데 은행 대출이 80억이야. 시설 자금 대출 플러스 받은 다음에 여기에 신용까지 더해서 받았고 취득세는 4.6%니까 4억 6천이야. 여기에 중개보수, 법무 비용 합치면 취득 비용만 6억 정도 깨졌을 거야. 시작부터 현금 26억을 태운 거지. 근데 그때 금리가 얼마였어? 한 2%? 신용 좋은 사람이 변동금리 한 3.5% 정도였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연에 2억 8천이야. 한 달에는 2,300 정도겠지? 당시 수익률 3%고 월세가 2,5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남았고 좀만 기다리면 나중에 건물가 200억 되겠지? 하고 꿈꾸면서 버틴 거야. 그래도 100억 건물인데 달에 200만 원 정도 넘는 건 좀... 잘 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지. 22년 말부터 7% 찍더니 계속 요동쳤고 현재 금리는 약 5.8% 정도야. 80억에 5.8%면 1년 이자가 4억 6,400만 원 정도야. 한 달 이자만 3,860만 원 정도인 거지. 여기에 관리비, 토지 건물, 재산세 등등 고지서 날라오면 한 달에 나가는 고정 지출만 4,500이 넘어. 근데 공실까지 생겼네. 수익률은 마이너스 4%, 5% 수직 낙하 중이야. 근데 공실이라고? 강남인데 왜 공실이 생겨? 강남이잖아. 너 같으면 지금 이 경기에 노년도 골목 안쪽에 월세 2천짜리 사무실 들어가겠어? 사업 확정하던 업체들이 재택 전환하거나 판교나 성수, 가산으로 갔어. 그리고 지금은 AI가 다 해주니까는 굳이 신입 뽑아서 일 알려주고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속 썩을 바에는 굳이 사람 뽑을 필요가 없는 거지. 또 정부 정책 자금이나 시중의 스타트업 업계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대. 돈이 풀리지가 않고 업계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돈이 스타트업 업계에 마구 풀리는 상황이라서 건물 전체에 통으로 임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잘 나간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직원들한테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시켜주고 싶어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굳이 그 돈으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또 공급 과잉도 큰 문제야. 전부 다 노후주택이나 노후빌라 허물고 근생빌딩 올렸어. 지금 강남 이면도로는 죄다 새로 생긴 통임대구암 현수막 빌딩 천지야. 큰 대로에서 그 뒤쪽 주거시설만 있던 지역을 그러니까 집으로만 쓰던 땅을 허물고 신축 사무실 건물을 올렸어. 물론 강남이고 사람도 몰리니까 수요는 많지. 근데 20년부터 25년까지 강남 건물 붐이 오다 보니 신축 근생 건물 준공 건수가 그전 15에서 20년보다 약 20%에서 30% 증가했더라고. 그리고 리모델링 준공 허가 건수는 15에서 20년보다 50%에서 100%까지 늘었어. 아무래도 이 시점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신축은 부담되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 비해 이 정도면 준공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너도 나도 된다 하니 공급이 엄청 는 거지. 세입자 구하려고 6개월 무상임대 조건 걸어도 안 들어와. 임대료를 낮추고 싶어도 대출 연장할 때 감정평가 금액 깎일까봐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실로 그냥 비워두는 거야. 건물은 정말 비싸고 화려한데 화장실 청소비 아까워서 100억 건물주가 직접 빗자루질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아, 듣기만 해도 숨 막힌다. 그럼 애초에 뭘 조심했어야 했던 거야? 딱 세 가지만 체크했어도 파산은 면했지. 첫째,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무시하지 마.
내가 받는 월세가 이자의 최소 1.25배는 되어야 안전하다고. 이건 최소야. 근데 그때는 다들 시세 차익만 보고 이걸 무시했어. 이자는 2천 나오는데 임대료는 2,200 나온대. 하나라도 공실나면 큰일이고 이자율이 올라도 큰일이지. 둘째, 황금성은 빵점이야. 강남 빌딩은 아파트가 아니야. 팔고 싶을 때 못 판다고. 특히 이런 고금리 시기에 매수자가 없어. 마지막, 이게 제일 위험했던 건데, 신문이건 유튜버건 언론 매체건 또 SNS건 다 이거다. 이게 제일이다. 이게 돈이 된다. 이거 안 하면 부자 못 된다 할 때 그거를 했다는 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했고 막차를 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때가 폭탄 널리기 알지? 터지기 직전에 내가 그 폭탄 비싸게 받은 거야. 그럼 이제 그때 강남 빌딩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망해야 해? 솔직히 뾰족한 수는 없어. 하지만 정신 차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단순 사무실 전용 용도로는 답이 없다. 지금 통임대로 줬었는데 통임대가 빠졌다 치자. 물론 관리가 좀 더 힘들 거야. 그래도 쪼개서 임대 줘서 이자 비용 조금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한 층에 전용이 50평 정도 되면 반으로 쪼개서 임대 줄 수도 있어. 임대료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임대도 빨리 나갈 수 있어. 이 경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 1금융권 고집하지 말고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있으면 지원자금이나 정책자금 활용할 방법 없는지 전문가랑 머리 싸매고 찾아봐야지. 또 혼자 감당 안 되면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리츠 형태로 구조화해서 원금 일부라도 상환해. 이자 부담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야. 강남 건물주라는 타이틀 폼나지? 근데 그 타이틀 유지하느라고 내 인생이 갈려나가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폭탄이고 부채야. 오빠, 오늘 좀 무서운데 진짜 도움됐다. 나도 공부 더 해야겠어. 그래, 공부 안 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 동네야. 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구독 누르고 다음에 봐.